자, 금융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중간 선거가 있는 애는 주식시장의 쥐약이다. 뭐 이런 오래된 통념인데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니까 투자자들이 몸을 사린다 이런 거겠죠. 근데요, 데이터는 가끔씩 우리가 아는 상식이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보세요. 0.3%. 이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의 S&P 500 평균 수익률입니다. 고작 0.3%라니 거의 제자리 걸음인 거죠. 야,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그 미신이 진짜구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이 통념을 아주 그냥 박살 내버린 5번의 해가 있었어요. 바로 1986년, 98년, 2006년, 2010년, 그리고 2014년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해들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길래 시끄러운 정치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이 활활 날아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외적인 해들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먼저 정치와 시장에 얽힌 미신을 좀 더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핵심 동력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바로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유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성공 공식으로 딱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동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선제적으로 움직인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연준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한번 보시죠. 통화정책,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연준이 경제를 조율하기 위해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아니면 시중에 돈을 확 푸는 것처럼요. 이걸로 물가도 잡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연준의 이 유연성이에요. 보세요. 1998년에는 금융위기 맞겠다고 금리를 아주 그냥 확 내려버렸고요. 2010년에는 아예 돈을 찍어서 경제에 직접 쏟아부었죠. 이걸 양적 완화, QE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하지만 둘 다 엄청나게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1980년에는 인플레 잡고 나서 성장을 위해 금리 내렸고 98년엔 시스템 붕괴 막으려고 긴급하게 내렸죠. 2006년엔 금리 인상을 딱 멈추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줬고요. 2010년엔 아까 말씀드린 QE2, 2014년엔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장을 도왔습니다. 결국 뭐냐? 이 5번의 해 모두 연준이 시장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연준이 이렇게 시장을 받쳐줬고요. 그럼 두 번째 동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정부의 재정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세금 정책이 어떻게 지원 사격에 나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굵직한 세제 개혁들이 있었어요. 1986년에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8%로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고요. 1997년에 통과된 법은 자본이득세를 깎아줘서 투자를 확 늘렸죠. 2010년엔 아예 대놓고 감세를 연장하고 추가로 혜택까지 줬습니다. 이게 전부 뭘 의미하냐면요. 정부가 여러분 돈 쓰세요. 투자하세요. 경제 괜찮을 겁니다. 하고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특히 2014년은 진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세금 감면을 소급 적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우리 이미 투자 다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연말에 정부가 그거 세금 깎아줄게 하고 예상치 못한 현금 보너스를 툭 던져준 셈이죠. 기업들 입장에선 정말 꿀이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동력입니다. 이건 연준이나 정부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행운처럼 찾아온 아주 강력한 외부 변수였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와,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5회 중에서 무려 3번이나 유가가 말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1986년에는 30달러에서 10달러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98년, 2014년에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건 그냥 좀 내린 수준이 아니라 가격이 붕괴됐다고 봐야 해요. 아니, 유가 떨어진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거대한 비공식 감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부가 세금 깎아준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기름값 싸지면 당장 지갑이 두둑해지죠? 기업들도 원자재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고요. 이건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만들어낸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연준의 지원, 정부의 감세, 거기에 운 좋게 유가까지 폭락하고 이 강력한 세 가지 힘이 한데 뭉치니까 정치판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시장이 그걸 그냥 무시해버릴 만큼 튼튼해졌다는 거죠.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승리의 조합입니다. 첫째, 유연한 통화정책. 둘째, 타이밍 좋게 들어온 재정 지원. 셋째, 운 좋게 터져준 유가 하락 같은 공급 충격.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엄청난 칵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시장이 정말로 가자 하고 날아오르게 만든 마지막 촉매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사실 시장은 누가 이기냐 지냐보다 그 싸움이 끝나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하거든요. 불확실성이 제일 싫으니까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 대통령의 행정부랑 의회가 서로 다른 당에게 나뉘는 분점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면 한쪽이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기 힘드니까 시장 입장에선 오히려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5번의 아주 특별했던 해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 보세요. 연준의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정부의 지원적인 세금 정책은 5번 중에 5번, 100%였습니다. 유가 하락은 5번 중 3번, 선거 후에 분점 정부가 들어선 것도 5번 중 4번이나 됐죠.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한 성공의 패턴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간 선거에는 시장에 안 좋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셈이죠. 정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부의 재정정책, 그리고 유가 같은 거시적인 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파동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역사 속에서 발견한 공식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